네, 10대 도의회에 이어서 11대 도의회에도 입성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역구민하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경기도의원 국중범입니다. 이제 재선이 되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 중원 또 성남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더 큰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네.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신 것 같다. 네. 전반기 안행이 후반기 교육행정위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좀 뿌듯했던 그런 뭐 의정 활동이랄까 여러 가지로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소방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었다. 네. 현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법정 소방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로 지금 소방과 재난으로부터 놀라운 헌신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고 소방 인력을 대거 확충을 했고요. 노후 소방 장비들 교체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제 지역구의 학교 실내체육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를 하게 된 계기였는데 네. 지금 뭐 통합이 예정돼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제 지역구에 네. 그 실내체육관 관련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게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중보훈 의원께서는 공약이 빈 공짜가 아니라 꼭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신 공약도 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실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뭐 성남시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또 경기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로 좀 공약을 나눴고요. 네. 실생활에 좀 우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는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 도서관 건립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중원구 또 행복한 중원구 이렇게 해서 이제 공약을 세분화했고요. 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11대에서도 10대처럼 뭐 공약 이행률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만큼 이제 현안을 바라보실 때 이것이 가능한가 조금 어려운가 또 얼마나 걸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국회의원 보좌진도 했고 네네. 또 경기도당에서 국장 당직자 생활도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공공활동 조정관이라는 네네. 역할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다뤄보고 정책과 예산 소요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정책들을 나눠서 집행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았고 겪었기 때문에 저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서 이렇게 공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조정관이라는 그 성남시에서의 활동인데 흔한 직책은 아니었던 거 그때 신설이 됐던 거. 네, 성남시 최초의 거죠? 예. 공공활동 조정관을 했죠. 소상공인 파트를 이제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현재도 지금 코로나 위기로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게 관련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은 지원이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시장, 골목 상권에 대한 배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인들을 네네네. 찾아가서 법을 설명하고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그 교류와 소통에 중점을 두신 이유는 예전에 상인이셨잖아요, 직접. 예, 저도 그죠? 뭐, 예, 예. 상인 출신이라서 더더욱 그런 애착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상인 활동하시다가 정치에 이렇게 뛰어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노래마을이라는 네네. 대표를 했었는데 네. 포크 그룹 노래마을 대표를 했었는데 이제 97년도 IMF 터지고 힘든 98년, 99년을 네. 겪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해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지역구 은행 시장 바로 옆에서 네. 이제 뭐 건강식품 전문점을 하면서 네. 이제 상인 활동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기에 민주당 내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고, 네. 그런데 뭐 후단협이라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병을 던지는 신정으로 이제 나섰다 하면서 개혁당을 만들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개혁당 중원구 지구당 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쪽 길로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마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뭐 노래마을 하면 서정적이면서도 이제 사회 참여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서 잔잔하게 반향을 일으켜서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노래패인데 거기서 이제 기획 파트를 하신 건가요? 노래를 직접 하신 건 아니시고? 예, 노래는 안 했고요. 노래를 못 하기 때문에. 아유, 별 말씀을. 예, 그래서 그 기획자 하면서 네. 매니저를 처음에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음반 제작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예, 노래마을 대표로 대표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 노래마을 하면 백창호 선생이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분하고도 인연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예, 중3 때 처음 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중3 학생부였고, 네. 그 학생부를 지도하는 교사로 처음 만났는데, 예. 예, 그 인연이 이어져서 이제 형 동생으로 하게 됐고, 네. 제가 이제 출판사에 근무할 때 출판 기획을 했을 때 네. 백창호 씨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시집을 내자. 그래서 뭐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뭐부터 시작해서 겨울 편지 이렇게 시리즈로 했는데 그 당시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를 1위를 계속 했었죠. 네. 그 노래마을 뭐 직접 노래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 노래는 뭐 저도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뭐 이런 노래는 기억이 많이 나요. 그 후렴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뭐 이런 가사는 너무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한 소절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노래마을의 대표곡은 이제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점 될 수 있다면 네. 다소 이제 굉장히 길지만. 이게 이제 대부분 기억하시는 게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아니 노래를 뭐 못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잘만 하시는데요. 예. 가수들 앞에서는 쑥스럽고 아유, 근데 이 정도 실력이시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무대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으로 잠깐 가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예. 87년 6월 항쟁 앞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시위를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만 뭐 하는 거지 막상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87년도 네. 당시의 상황이 이제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네. 하겠다 이런 선언이었고요. 그거에 맞서서 시민사회나 제 정당들이 나서서 이제 6월 항쟁이 촉발이 되었죠. 네네. 60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남 지역에 이제 몇 개 고등학교가 모여서 민주교육 추진 성남 고등학생 연합회라는 명의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네네. 곤욕을 치렀죠. 예. 아니 퇴학을 당하실 뻔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 당시 그 주민교회 이양 목사님이 네네. 계시는데 이양 목사님이 좀 저희가 또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네. 좀 협의를 해서 이제 무기정학으로
또 유기정학으로 이렇게 좀 단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6.29 선언으로 사면 복권 됐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께 조금 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 있을까 예, 예.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짠, 요겁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는 예, 예. 제목으로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 예, 예. 여기 이제 국 의원님 계시고 오, 근데 센터에 지금 가장 핫피플인데 이명웅 씨죠? 예, 예, 예. 이거 언제 어떤 사진인가요? 요 친구가 이성국이란 친구고 노래마을 제가 아, 대표했을 때 네네. 노래마을 4집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네. 멤버 보강차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오디션으로 제가 뽑은 친구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도연 되자마자 네. 갑자기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출연해달라. 지인으로 네. 지인으로 출연하는 건데 한 번만 출연해달라 했는데 이 친구가 1승하고 2승, 3승, 4승, 5승을 해가지고 예. 5번을 연달아 5주 연속을 출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진은 이제 그 후에 5승 가수들끼리 왕중왕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이 이제 장구의 신 박서진, 3회 우승자가 임영웅. 야, 지금의 이명웅이 예, 이 당시에. 여기 예. 3회 우승자, 5회 우승자예요. 그래서 이제 왕중왕전 때 같이 가서 네. 찍은 사진인데 이 친구가 정말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지 못했어요. 예, 노래마을 4집 앨범을 만들고 98년도에 발매를 했는데 99년도에 해체를 하고 이 친구는 20몇 년 동안 밤무대를 뛰고 우연찮은 기회로 좀 같이 지인으로 출연해 달라 해서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잘 됐어요? 예, 잘 됐습니다. 아우, 다행이네. 예, 이 이후에 보이스킹 준결승도 진출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런 희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노래마을 기획도 했던 것 같고 출판 기획도 했던 것 같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 나눴어요. 예. 예전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지난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래서 국중보험 의원이 여기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재선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도민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이 정면 카메라 보시고. 예,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민과 중원구민 여러분, 재선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간 또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